회장님, 이 간병인 선생님, 그때 그 아이와 똑같습니다.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진 비서의 떨리는 목소리. 그 순간 정미경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25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름, 그 이름이 지금 자신을 간병하는 여성의 서류 위에 적혀 있었던 겁니다. 목에 걸린 낡은 펜던트, 희미한 기억 속 어머니의 체온,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두 여성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대한민국 재계를 소나기에 쥔 여성, 정미경 회장, 70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기업인들을 무릎 꿇렸고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오가는 일이 잦아졌고 의사는 이제 집에서 안정을 취하며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정미경은 처음엔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죠. 남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은 평생 혼자 살아온 정미경에게 있어서는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으니까요.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비서에게 퉁명스럽게 내뱉은 정미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침실에서 약을 먹으려다 손이 떨려 물잔을 떨어뜨린 순간 정미경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바라보며 정미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며칠 후 비서를 통해 입주 간병인을 구하기로 결정했죠.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과거를 캐묻지 않을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정미경이 이토록 사람을 경계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정미경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고 딸 하나를 낳았죠. 하지만 그 남자는 정미경이 사업에 성공하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돈을 요구했고 정미경이 거절하자 어느 날 갑자기 5살배기 딸을 데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그 남자의 이름은 박정수였죠. 정미경은 미칠 듯이 딸을 찾아 헤맸지만 박정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딸의 행방도 묘연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정미경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때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미경은 누구도 믿지 않기로 결심했죠. 사람은 결국 배신한다. 그것이 정미경이 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정미경의 저택 앞에 한 여성이 도착했습니다. 한서연, 30살의 조용하고 단아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죠. 서연은 가방 하나만 들고 저택 현관 앞에 섰습니다. 비서가 먼저 나와 서연을 맞이했고 간단한 안내를 마친 후 정미경이 머무는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정미경은 침대에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부터 간병을 맡게 된 한서연입니다. 정미경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해. 말은 최소한으로만 하고.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서연은 정미경의 곁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죠. 아침 6시에 일어나 정미경의 약을 준비하고 식사를 챙기고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서연은 정말로 말이 없었습니다. 불필요한 질문도 하지 않았고 정미경이 원하는 것을 묻기도 전에 미리 알아서 준비해 두었죠. 그런 서연의 모습에 정미경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점차 그 조용함이 불편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정미경은 서연의 존재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조용히 커튼을 열어주는 서연의 손길, 따뜻한 차를 건네며 아무 말 없이 물러나는 그 뒷모습, 이상하게도 정미경은 서연 앞에서만큼은 경계심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죠. 평생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약한 모습을 서연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미경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란 건 참 믿을 수가 없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칼을 꽂는 법이지. 서연은 정미경의 이불을 정리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다만 조용히 정미경 곁에 앉아 그 말을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미경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게도 한때는 소중한 사람이 있었어.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 그리고 내 품에 안겼던 작은 아이.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미경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죠. 정미경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가라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가진 걸 탐냈고 결국 가장 소중한 걸 빼앗아 갔어. 내 딸을. 고작 5살이었던 그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지. 정미경의 눈가에 희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휴지를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찾으셨습니까? 정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찾았어.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살아있기는 한 건지조차 확신할 수 없어. 그날 밤 이후로 정미경은 종종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언제나 조용히 듣기만 했죠. 어느 날은 정미경이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앨범이었죠. 정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고 그 안에는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 몇 장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5살배기 아이, 목에는 작은 펜던트를 걸고 있었죠. 이 펜던트는 내가 그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걸어준 거야. 내 어머니가 나한테 물려주셨던 건데 그 아이한테 전해주고 싶었어. 서연은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자신의 목을 만졌죠. 서연의 목에도 낡은 펜던트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줄곧 지니고 있던 유일한 유품이었죠. 서연은 그 펜던트의 출처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내가 왔을 때 이미 목에 걸고 있었다고 말했던 기억만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얼굴을 알지 못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고 자신이 어떻게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죠. 원장 선생님은 어떤 남자가 너를 데려왔다고만 말했고 그 남자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서연은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끔씩 꿈속에서 따뜻한 품의 느낌, 누군가의 체온, 그리고 엄마라고 불렀던 희미한 목소리가 들릴 뿐이었습니다. 정미경이 앨범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박정수였어. 내가 평생 용서할 수 없는 이름이지.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번개가 친 듯한 충격이 왔습니다. 박정수, 그 이름은 서연이 보육원 원장 선생님에게서 들었던 바로 그 이름이었죠. 박정수라는 남자가 너를 데려왔다는 말. 서연은 그동안 그 이름을 까맣게 잊고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푹 쉬세요. 제가 불을 끄고 나가겠습니다. 정미경은 고개를 끄덕였고 서연은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은 서연은 벽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내쉬었죠. 가슴이 두근거렸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수라는 이름, 25년 전 사라진 딸,
그리고 자신의 목에 걸린 이 펜던트. 서연은 펜던트를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낡고 오래된 은빛 펜던트. 그 안에는 작은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죠.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정미경 회장이 말했던 그 이야기들. 25년 전 사라진 딸, 박정수라는 남자, 그리고 펜던트. 모든 것이 우연치고는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서연은 베개 밑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보육원을 떠날 때 원장 선생님이 건네주었던 것이었죠. 그 안에는 서연이 보육원에 온 날짜와 간단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9년 3월 15일 박정수라는 남자가 5살 여자아이를 데려옴. 아이의 이름은 한서연. 특이사항. 목에 은색 펜던트 착용. 서연은 그 글씨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서연은 자신의 출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버렸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만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만약 정말로 정미경 회장이 자신의 어머니라면, 그렇다면 자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감정이 솟구쳐 올랐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정미경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미경은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차를 내려놓자 정미경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 어젯밤 내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나 봅니다. 불편하셨죠?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괜찮습니다. 정미경은 서연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참 묘한 사람이에요. 다른 간병인들은 내 말을 듣기 싫어했는데 당신은 언제나 조용히 들어주지. 서연은 차를 따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 펜던트는 어떻게 생긴 것이었습니까? 정미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은색이었어. 그리 크지 않은 작은 펜던트였는데 표면에 작은 매화꽃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젊은 시절 좋아하셨던 꽃이거든.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서연의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죠. 정미경이 그것을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서연 씨. 서연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손이 좀 시렸습니다. 정미경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날 하루 종일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정미경을 돌보는 일은 변함없이 성실하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죠. 저녁이 되자 정미경이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했습니다.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비서가 급히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미경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서연이 재빨리 정미경을 부축했습니다. 차에 오르는 정미경의 몸은 평소보다 훨씬 더 가벼웠죠. 서연은 정미경을 안전하게 태우고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즉시 정미경을 응급실로 옮겼고 서연과 비서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다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 같으니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입원 수속을 밟을 테니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비서는 서류를 챙겨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비서가 정미경의 보호자로 서연의 신분증을 복사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연의 생년월일과 본명이 기록되었죠. 비서는
무심코 그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1994년 8월 3일생 한서연, 그 생년월일과 이름은 비서가 25년 전 정미경 회장이 잃어버린 딸의 정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비서는 몇 년 전 정미경이 술에 취해 울먹이며 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내 딸은 1994년 8월 3일에 태어났어. 이름은 서연이라고 지었지. 비서의 손이 떨렸고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비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비서는 황급히 서류를 주워들고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비서는 아직 링거를 맡고 있는 정미경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미경이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간병인 선생님의 생년월일이 그때 그 아이와 똑같습니다. 정미경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링거를 맡고 있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비서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정미경 앞에 내밀었습니다. 1994년 8월 3일생 한서연. 회장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날짜입니다. 정미경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손이 떨렸죠. 한서연, 그 이름을 수없이 불러보았던 지난 2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미경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류만 바라보던 정미경이 가까스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세상에 같은 이름, 같은 생일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정미경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서연 씨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살 때 어떤 남자가 데려왔다고 하더군요. 정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박정수, 그 이름이 다시 한번 정미경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정미경은 비서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미경은 링거를 뽑으려 했지만 비서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셔야 합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미경은 비서의 말을 듣고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죠.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연이 물 한 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물 좀 드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정미경은 서연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죠. 아니, 처음부터 느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이 여자 앞에서만 마음이 편했는지, 왜 이 여자에게만 과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는지, 정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물컵을 내려놓고 정미경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어디 불편하신 곳이? 정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비서가 조용히 물러나며 두 사람만 남겨두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정미경이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어디서 자랐습니까?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5살 때 어떤 분이 저를 거기 맡기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미경의 손이 더욱 세게 서연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서연은 정미경의 떨리는 눈빛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께서 박정수라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정미경은 비명을 지르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실 안이 정미경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죠. 25년간 억눌렀던 슬픔, 죄책감, 그리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후 정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목에 뭔가 걸고 계시죠? 서연은 놀란 듯 자신의 목을 만졌습니다. 옷깃 안쪽에 숨겨져 있던 펜던트. 서연은 천천히 그것을 꺼내 보였습니다. 낡은 은색 펜던트. 그 표면에는 작은 매화꽃 무늬가 새겨져 있었죠. 정미경은 그것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만지며 정미경이 울먹였습니다. 이건 내가 내 목에 걸어줬던 바로 그거야.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이 펜던트의 주인, 평생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얼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제 어머니이십니까? 정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넌 내 딸이야. 내가 25년간 찾아 헤맸던 내 딸. 두 사람은 병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놀라 안을 들여다봤지만 비서가 손을 저으며 그들을 막았죠. 이것은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될 순간이었습니다. 25년 만의 재회, 25년간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모녀가 마침내 다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미경과 서연은 서로를 마주보며 앉아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울다 지쳐 눈이 붓고 목이 쉰 상태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정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너무 많구나. 서연은 조용히 정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미경은 천천히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25년 전 그날 박정수가 돈을 요구했던 일, 정미경이 거절했던 순간,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을 때의 그 참담함, 모든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난 미칠 것 같았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박정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너를 찾기 위해 사립탐정까지 고용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단다. 정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날 배신했고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갔으니까. 그래서 난 평생을 혼자 살았지. 누구도 가까이 두지 않았고 오직 일에만 매달렸어.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미경은 서연의 손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불러다오. 내가 그렇게 불러주길 25년을 기다렸단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며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 품에 안기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왜 저만 부모가 없는지, 왜 저만 혼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차라리 기억이 없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억이 있었다면 더 힘들었을 테니까요. 정미경은 서연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외롭게 자라도록 내버려둬서. 서연도 정미경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이게 기적 아닐까요? 제가 하필 어머니의 간병인으로 오게 된 것도,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게 된 것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병실 밖으로는 달빛이 스며들었죠. 정미경이 서연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넌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니? 보육원을 나온 후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20살에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처음엔 식당에서 일했고 그 다음엔 공장에서도 일했어요. 돈을 모아 간병인 자격증을 땄고 그때부터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미경은 서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니?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뎌내다니.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저는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 외로웠어요. 명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있는 걸 보면 저도 누군가의 딸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미경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 겪었을 외로움, 고통, 그 모든 것이 정미경의 가슴을 찢어놓았죠. 정미경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여기 있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서연은 정미경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울었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 평생 그리워했던 품,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함께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25년간의 공백을 채워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미경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가 병실로 들어오자 정미경이 말했습니다. 모든 임원들에게 연락해. 내가 중요한 발표를 할 거라고.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몸 상태가. 정미경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건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법무팀에도 연락해.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싶다고. 비서는 정미경과 서연을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서연 씨가. 정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서연이는 내 딸입니다. 25년 만에 찾은 내 딸이야.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해. 비서는 깊이 고개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서연은 정미경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정미경은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2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하루라도 더 숨기고 싶지 않구나. 일주일 후 정미경은 퇴원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첫날 정미경은 서연의 손을 잡고 집안 곳곳을 함께 걸었죠. 이제 서연은 더 이상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정미경의 딸이었고 이 집의 주인이기도 했습니다. 정미경은 2층에 있는 방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가 내 방이었어. 25년 전 그대로 보존해뒀단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어린아이의 침대와 장난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정미경이 얼마나 이 방을 소중히 여겼는지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침대 옆 작은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토끼 인형이었죠. 이거 제가 가지고 놀았던 건가요? 정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넌 그 인형을 정말 좋아했어. 잠잘 때도 꼭 안고 자곤 했지. 서연은 인형을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과거,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그 시간들. 서연은 이 방에서, 이 집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던 것입니다. 정미경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잃어버린 시간을 천천히 채워나가는 거야. 며칠 후 정미경은 약속대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그룹 회장이 직접 나선다는 소식에 수많은 언론사가 몰려들었죠. 정미경은 단상 위에 섰고 서연은 그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미경은
마이크 앞에 서서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를 하려 합니다. 25년 전 저는 제 딸을 잃었습니다. 당시 남편이었던 사람이 5살 배기 딸을 데리고 사라졌고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미경 회장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세상에 처음 알려지는 것이었으니까요. 전미경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운명처럼 제 딸이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제 옆에 서 있는 한서연. 이 사람이 바로 제가 25년간 찾아 헤맸던 제 딸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기자들은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정미경은 흔들림 없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회사 경영에서 한 걸음 물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제 딸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자 합니다. 25년간 일만 하며 살았던 제게 이제는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미경과 서연은 함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회사를 그만두셔도 괜찮으세요? 정미경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맞는 거야. 난 평생 일만 하며 살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살았단다. 이제는 너와 함께 있는 게 가장 중요해.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미경은 약속대로 회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서연과 함께 조용한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죠. 서연은 어머니의 권유로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 혼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겪었던 외로움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랐죠. 어머니, 오늘 보육원에 다녀왔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정미경은 차를 따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기쁘구나. 두 사람은 이제 매일 아침 함께 식사를 했고 저녁에는 정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미경은 서연에게 지난 25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서연도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하나하나 나눴죠. 서로의 빈자리를 천천히 채워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정미경과 서연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고 매화나무에서는 꽃잎이 바람에 날렸죠. 정미경이 서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정말 행복해. 내가 다시 돌아와줘서. 서연도 정미경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평생 찾아 헤맸던 이 따뜻함, 이 사랑, 이제야 알게 됐어요. 전미경은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25년간 가슴속에 묻어뒀던 죄책감, 슬픔, 외로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서연의 사랑이 가득 채웠죠. 정미경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서연도 평생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품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있었고 집이 있었고 돌아갈 곳이 있었죠. 두 사람은 그렇게 정원에 앉아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매화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의 무릎 위에 떨어졌고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멀리서 비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25년간 냉혹하고 외로웠던 정미경 회장이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딸 서연이 함께 있었죠. 운명은 때로 잔인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